자, 이어서 가볼까요? 요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아까 에디터 모드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작성한 프로그램들이 오류가 없이 단번에 결과가 실행이 되면 좋겠지만, 코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류가 나기도 하고, 오류가 많아지기도 하고, 그 오류를 또 수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또 중간중간에 내가 프로그램이 실행된 그 작성된 부분에 작성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그 값들이 변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툴이 있는데, 그런 툴을 하나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프로그램 전체의 실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툴이 뭐냐면 파이썬 튜터라는 툴이에요. 뒤에 페이지는 여러분 교재의 페이지입니다. 그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서, 페이지를 보면서 따라가셔도 돼요. 파이썬 튜터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온라인, 그러니까 웹에서 그냥 바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 그러니까 작성된 프로그램 코드는 거기다 붙여 넣으셔도 돼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도구를 파이썬 튜터라고 합니다. 자, 잠깐만요. 파이썬 튜터라고 하는데,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요 사이트에 파이썬 튜터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화면 아래로 조금 클릭해서 보면 중간에 edit this code라는 영문, 그러니까 하이퍼링크가 연결되어져 있는, 이렇게 밑줄로 표시되어져 있는 텍스트가 보일 거예요. edit this code라고. 여기를 클릭해주면 이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일단 파이썬 코드의 파이썬 버전을 선택하게 되는데, 아마 대부분 3.6 버전으로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대로 두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를 여기에 붙여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다 그대로 작성하셔도 되고, 여기에 있는 걸 나중에 에디터로 가지고 와서 실행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고 나서, 요건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붙여서 쓴 거니까 이해하려고 하진 마시고, 자, 그리고 나서 실행 버튼을 Visualize Execution이라는 실행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코드를 한 단계씩 실행할 수 있어요. 보면 전체 그 단계가 마지막까지 실행되는 총 단계가 몇 단계인지가 요 스텝 옆에 표시가 됩니다. 전체 요 코드를 실행하는 단계는 22단계인데 22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주고, 또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주고, 또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자, 한 단계씩 실행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돼요. 이게 지금 12번째 단계인데, 여기에 보면 변수라는 것이 사용이 되었고, 실제로 이 코드가 함수가 실행이 돼서 각각 어떤 값들이 몇 번째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를 단계별로 계속 표시하게 됩니다. 자, 넥스트 마지막까지 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데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제 읽어서 어떤 단계로 어떤 과정으로 이 코드가 구성이 되고 실행이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 과정들을 시각적으로 보고 싶다면 요 파이썬 튜터라는 걸 이용해 보시면 간단하게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납니다. 첫 번째 과제는요, 여러분
PC에 파이썬을 설치하는 겁니다. 파이썬을 설치해야 다음 과정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내가 실제로 파이썬을 설치했다 라고 화면을 여기만 캡처해 주세요. 그리고 요걸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연습 문제입니다. 53페이지에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파이썬의 특징이나 기능이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설명을 굉장히 짧게 했어요. 파이썬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외워야 할 일은 아니지만 연습 문제에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한 간단한 문제가 몇 문제 들어있으니까 요거를 풀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클래스에 제출을 하면 되고요. 얘도 파일이고 얘도 파일인데 이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한글이나 워드 같은 편집기를 이용해도 되지만 아까 우리 그 이 클래스에서 보면 그 내용 쓰는 부분이 있었죠? 내용 쓰는 부분. 그 내용 쓰는 부분에다가 그냥 1번의 답, 2번의 답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화면에 문자로 여러분한테 표시해 주지 않는 이유는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제출을 하겠죠.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제출이 안 되거나.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강의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강의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주차 강의인데요. 사실 2주차 강의를 앞에 설명을 좀 짧게 했기 때문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구문들을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파이썬의 구문을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한 줄의 끝, 그러니까 한 문장의 끝이 한 줄의 끝이에요. 엔터키를 치면 한 문장이고 그 문장 단위로 실행이 됩니다. 한 문장이 아니라는 건 반드시 기호를 남겨야 되지만 그럼 한 문장의 끝이라는 걸 왜 강조하냐면 앞에 그 영상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건 뭐냐면 인터프리터라는 건 실제로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냥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실행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줄에 오류가 있으면 프로그램 전체를 다 실행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보다는 한 줄을 실행해서 오류 없으면 다음 줄을 실행하고 그 줄에 오류가 없으면 그 다음 줄을 실행하는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인터프리터인데 그 인터프리터 파이썬이 인터프리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문장의 끝 엔터키를 치는 순간 걔가 한 줄이 되고 실행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괄호는 보통 이제 우리가 수식을 쓸 때 괄호가 반드시 필요한 언어도 있고요. 괄호를 안 써도 되는 언어도 있고 뭐 쓰든 말든 이렇게 상관없는 경우도 있는데 파이썬은 괄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수식의 괄호는. 근데 이제 괄호가 반드시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괄호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제 수식에서의 괄호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내가 요게 이제 수식인데 x랑 y가 같냐를 물어보는 수식인데 요렇게 써도 되지만 요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는 수식에서의 괄호는 옵션이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문장을 한 줄 이상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중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문장이 중첩되는 경우에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 중첩 다음 문장이 다음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콜론을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있는 if문이랑 똑같은데 요렇게 if문을 쓰는 경우 요게 이제 if문이거든요. 조건문인데 요런 if문은 조건식이 있고 이 조건식이 참이냐, 참이라면 무엇을 수행할 것이냐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조건에 따라서 실행되는 문장들이 하나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장들을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쓰게 되는데 파이썬은 한 줄의 끝이 문장의 끝이라 그랬잖아요. 요거가 한 줄의 끝, 요거가 한 줄의 끝이 되어버리면 두 개가 오류가 요게가 오류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의 실행 결과에 따라서 밑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된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콜론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중첩하는 부분은 콜론이 붙어야 된다는 거고요. 파이썬에서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들여쓰기입니다. 들여쓰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중첩한 부분의 문장이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실행 블럭이냐를 나타낼 때 들여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들여쓰기는 기본적으로 4칸 이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탭으로 써도 되고 크기는 중요하진 않은데 몇 개, 그러니까 그 들여쓰기의 값이 얼마냐 중요하진 않은데 탭으로 쓰느냐 4칸 밀어 쓰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반드시 하나의 블럭에서는 들여쓰기의 위치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위치가 얘랑이 서로 다르면 바로 오류가 나요. 근데 파이썬에서 가장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들여쓰기에 관련된 오류이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탭키를 눌러서 여러분이 안에 들였을 때에는 요만큼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멀티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멀티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한 줄의 문장의 끝이 한 줄이 된다 그랬잖아요. 한 줄에 엔터키를 치면 그게 한 문장이 된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 길어요. 한 줄이 다 쓰기에는 너무 길어. 그래서 줄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중첩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콜론을 붙여주는 거랑 다르게 한 문장을 여러 줄로 나누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 역슬래시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써주면 요 세 줄이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한 줄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 한 줄로 쭉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너무 길어서 여러 줄로 보기 쉽게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줄로 나누어서 넣고 싶다면 지금 보는 것처럼 역슬래시 를 사용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 플러스는 문자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예요.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쉘 모드에 입력해도 됩니다. 이거를 에디터 모드에 입력해도 되고요. 쉘 모드에 입력했을 때는 여기까지 쳐줘야 입력을 해줘야 얘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구문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알아볼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변수입니다. 변수라는 건 값을 담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내가 어떤 값을 더하기에도 쓰고 빼기에도 쓰고 곱하기에도 쓰고 나누기에도 쓰는 것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값들을 프로그램에서 보관하기 위한 공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라는 건 지금 영어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변해요. 변하는 값이에요.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되지만 그 값들이 계속 변하면서 유지가 되는 값들을 변수에 담습니다. 변수마다 고유한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이 100이라는 값을 스코어라는 변수에 이렇게 담아두는 거예요.
근데 이 스코어라는 변수에는 1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3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기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변수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정의, 즉 내가 지금부터 변수를 사용하겠다. 변수의 이름을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런 값들을 넣어주겠다라고 정의해 줘야 됩니다.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변수명을 써주고 이퀄 등호를 붙여준 다음에 값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앞에서 봤던 것들 생각이 나죠? 예, 변수명 이퀄 값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A라는 변수에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한 거고요. AG라는 변수에 20이라는 숫자를 저장한 겁니다. 두 개가 차이가 있죠?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에는 따옴표, 큰 따옴표가 됐던 작은 따옴표가 됐던 파이썬은 따옴표를 구분하진 않아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구분하진 않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문자는 반드시 따옴표에 묶어야 되고요. 숫자는 따옴표 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주면 됩니다. 변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의 특징을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아까처럼 age라는 변수를 쓰면 나이 값을 넣어두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게 유추할 수 있게 써주면 됩니다. 변수의 이름을 만들 때는 문자 또는 밑줄로 시작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문자로 시작하면 되고요. 숫자로는 시작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 변수 이름에는 영문자 그리고 숫자 그리고 밑줄만 포함이 가능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가 구분이 돼요. 그리고 변수 이름에는 예약어, 프로그램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미리 등록되어져 있는 예약어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약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3개가 있다 그랬었죠? 파이썬의 예약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nd, for, is, if, in, return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하고 문자로 시작해서 그리고 영문자와 숫자, 밑줄을 포함하도록 변수 이름은 만들어주면 됩니다. 길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길게 쓰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쓰지는 않아요. 자, 변수의 이름은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변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수 이름 다음에 등호 그리고 값 이렇게 써준다고 했는데 여러 개의 변수에 같은 값을 주는 경우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 변수에 같은 값이 들어가게 되니까 동시에 이렇게 써줘도 돼요. 할당해도 돼요. A, B, C가 같은 0을 가진다 라고 할당해도 좋은데 써도 상관은 없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씩 다 따로따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변수를 사용하는 게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A에는 1을 할당하고 B에는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C에는 20이라는 변수를 각각 할당하도록 정의를 하고 싶다면, 대입하도록 정의하고 싶다면 얘를 이렇게 한 줄로 써도 됩니다. 쉼표를 이용해서 A, B, C에 각각 1, 파이썬 20 이렇게 쓰도록. 근데 이것도 아까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변수에 같은 값을 할당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변수가 익숙해지면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변수는 계산도 가능해요. 변수로 값을 그러니까 변수가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변수를 계산한다는 건 실제 변수끼리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도 가능합니다. 자, 이 변수에 다른 값을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age에 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내가 얘를 3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30을 넣어요. 원래 20이 있었으니까 30이 들어오면 두 개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변수는 들어오면 무조건 겹쳤어요. 그걸 겹쳐서 쓰게 됩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20을 버리고 30을 넣어서 30이 들어왔으니까 20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20위에다 겹쳤어서 결국 age에는 30만 남게 되는 거죠.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age에 20을 넣었습니다. 요거는 age equal 20이 위에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된 거겠죠. age에 20이 들어있어요. 다시 age라는 변수에 30을 또 넣었어요. 그러면 age에는 30만 남아요. 자,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왜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내가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미리 들어있는 변수의 값에다가 다음 값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앞에 있는 값들이 계속 지워지니까 실제로 나중에 더해가지고 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변수는 더하기가 가능하다 그랬죠? 자,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width라는 변수에는 10을, height라는 변수에는 10을 두 개 다 10씩 넣었어요. 그 다음에 triangle이라는 변수에는 이 width와 height를 곱한 다음에 0.5를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서 이 변수의 값을 출력시켜 보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100 곱하기 100 곱하기 0.5, 2분의 1에서 50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수의 값이 들어있으면 그 변수의 값을 이용해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계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값을 할당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하하를 갑자기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할당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고, 선언을 한 변수는 값을 할당을 받아야 돼요. 값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값을 인쇄하거나 연산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1주차 두 번째 강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2주차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